어저께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 어제는 1차까지만 했죠. 2차 방정식을 한번 볼 거고, 뭐 근해 공식 써져 있네요. 저기 근해 공식은 공식만 적으라는 게 아니겠죠. 일반형 적어놓고 조건 적어놓고 유도하는 과정까지 적어라 라는 칸으로 이제 비워놨겠죠. 그죠? 이거는 솔직히 지금 쌤이 안 해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거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빵인데,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1, 2 해봤자 지금. 그지?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갔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근이 주어지면 적당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음 이런 거거든. 근이 알파와 베타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는 빵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면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얘를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한 뒤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겠어 이런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복소수 범위가 아니네요. 실수 범위네요. 일단 실수 범위 내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 복소수 범위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일단 얼마냐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x는 2a분의 그치?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에서 8을 더해야 돼. 그러면 17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근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7이랑 x는 또는 이죠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을 두 개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며. 너 이항시켜서,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써지냐?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상관없긴 해. 얘랑 뭐니까? 켤레 관계니까.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17 싹 적어주시고, 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면, 이 걸판까지 적어주시면 너 뭐 했다? 인수분해 하였다 이런 거겠지. 근데 지금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할 거는 뭐가 있나요? b제곱 마이너스 4 5번 있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8. 자, 여전히 근해 공식을 씁니다. b'이 1이네요. 짝이 근해 공식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에서 마이너스 ac 1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2i죠. 맞습니까?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는 i로 밖으로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i랑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i랑 이렇게 두 가지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복소수 범위 내에서 뭐 했다? 인수분해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활용성 면에서 요거를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솔직한 말로 한 5%도 안 써먹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고등학교 1학년 내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쓰는 거 빼고 생각을 하자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그런 거에서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뭐 이거는 써먹는다 하긴 좀 그렇고,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죠. 그냥 예행 연습, 배운 거 확인해 보기, 그죠? 그 정도. 자, 넘어가서 뭘 배울 거냐면 33번이죠. 가우스 기호입니다. 가우스 기호.
자, 우리 이거는 처음 배우냐가 아니죠.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무리수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 기억나나? 그거를 이제 기호로 배우지 않았을 뿐 이제 기호를 배우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기호로 알려줬었던 것 같긴 해. 이거를 가우스 X라고 읽는데 또 내가 여전히 너네들에게 읽으라 그러면 속뜻으로 읽어야겠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자, 얘를 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예를 들어 2.7의 가우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1도 찍고 2도 찍고 3 찍었을 때 2.7 여기 있잖아. 여기다 치면 되잖아. 2.7. 얘보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는 2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처음 배울 때 2.7보다 그냥 하면서 뭐 이거 그냥 이거 소수 부분 떼고 2야 이렇게 기억하면 큰일 나요. 왜냐? 음수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2.7에 대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가르치는 작자들이 조금씩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난 좀 별로라고 본다고. 이렇게 가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니까. 자,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7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원점에서 오히려 더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너의 값인 거야. 그냥 얘 이퀄 마이너스 3인 거라고. 이퀄이야, 이퀄. 오케이? 그 최대의 정수만을 표현하겠다. 이퀄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되는 거 맞아? 우리 중3 때 뭐 다 있었던 애들인데 뭐. 되는 거 맞아? 유희? 예서보다 분명히 유희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지? 한 달 정도. 자,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x-가우스 x입니다. 뭐냐면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야. 전체 수에서 빼 누구를? 정수 부분을.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거는 뭐야? x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얘 모양을 봤을 때 대입해서 값을 구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요거는 그냥 x의 소수 부분을 일컫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0.7이야. 0.7 요만큼의 부분. 정수 부분 빼고 남은 요만큼의 부분. 여기서는 얘가 정수 부분이라며,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은 요만큼이.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소수의 범위가 오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게 소수의 범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2.7의 가우스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 있고 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이렇게 표현되겠지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가우스 x로 이렇게 표현되겠지만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0.3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너가 돼야 돼. 됐어요? 두 개 더하면 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우스 x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저기 표현되어 있는 건 그죠?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한 얘기지 뭐 요거.
성질이라고 이제 두 개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우스 x 플러스 n은 가우스 x에다 플러스 n이랑 똑같아요. 그때 얘는 n은 정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2.7이 있으면 자꾸 2.7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정수 부분 나가고 0.7에 2를 더해도 괜찮다고요. 정수 부분은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거 좀 가려놨죠?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 자, 이거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뭘까요? 뭘까요? 대답해봐. 어떤 거 같아? 가우스 x랑 가우스 마이너스 x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확실해요? 하나 더 있어요. 얘 답이 두 개야. 응? 맞아, 0. 자, 봐봐. x가 정수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라고 해볼게. 예시를 들면 되죠, 이렇게. 얘 값은 3이죠. 얘도 그냥 마이너스 3이야. 왜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않은 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크지 않다. 마지막 자존심 아니야? 크지 않다. 같아도 된다는 의미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 0 0 또는 누구일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왜요? 얘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볼까?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얘 값은 얼마야?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2야. 얘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두 가지의 형태로 가능해서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 2번 오타입니다. 2번 3-2번에 3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타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1번부터 2배의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빵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방정식을 풀 거예요. 아, 가우스 x는 교과과정 외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원적으로 한 거고, 나오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 따로 더 학습을 시킬게. 알겠죠? 그리고 고3 되면은 또 나오는 학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안 어려워. 하면 돼. 어떻게 그냥 가우스 x 자체가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이대로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거죠. 1, 2, 1, 1, 2, 1이죠. 그 마이너스가 이쪽에 주고 플러스 이쪽에 줘야겠네요. 그럼 우리 인수분해는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 뿌직, 그 다음에 2배 가우스 x의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어? 그러면 그래서 결국엔 x의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너부터 생각하는 거야. 가우스 x가 1이 돼야겠죠? 넘어가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나 지금 또 머릿속으로 여기까지 갔어. 미쳤나봐요. 가우스 x가 1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1과 2가 있어. 여기 살아야 되지.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인정? 그러니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1이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1이어도 되죠. 얘가 1이더라도 가우스 1은 1이죠. 그지? 하지만
가우스 여기 2면 어떻게 돼? 2면 얘가 2로 바뀌지. 2는 빵꾸똥이죠. 얘는 포함하면 안 돼.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쌤 얘는요? 얘 잘 봐봐. 2x 가우스 x의 플러스 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다시 2로 나누면 따라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 정의 자체가 뭐라고 했어? 정의 자체가 뭐야? 정수죠, 정수. 얘의 값이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어. 여기에서 x의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인 거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2번. 고등학교는 배우는 게 정말로 많다요. 그때그때 복습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까먹어 주시면 고등학교 못 다녀요. 아, 진짜야. 괜히 고등학교 가가지고, 나 몰라, 이제 수포자 할래. 이게 늘어나는 게, 진짜 고1 때 수포자가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 어디서 제일 많이 늘어나냐면, 사실, 곱셈공식. 곱셈공식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부등식.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부등식. 근데 이차 함수가 심화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고. 자, 어쨌든 두 번째 문제. 가우스 X 뭐 이렇게 또 있어요. 자, 인수분해 또 되나요? 1, 2, 1호. 되죠? 니가 플러스 니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가우스 X 마이너스 1 뿌짓과 2배 가우스 X 플러스 5는 빵. 여기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만 되면 되니까 답은 이거랑 똑같죠. 끝. 다음. 3번은, 알아서 해. 3번은 답이 범위가 2개 나오겠죠? 알아서 하세요. 자, 3-4번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되어 있죠? 안 적겠습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알아서 적으시고. 35번. 근계간이죠? 너네들 백지 진짜 죽어라 봤던 근계간이다, 그치? 한 번 더 봐야죠. 한 번 더 봐야죠. 35번. 근과 계수의 관계, 켤레근 관계, 역수 관계, 여기 다 있죠? 그죠? 이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넘어갈 건데, 나머지는 중3 거 복습을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켤레근 관계. 켤레근이 아니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이랑 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곱 들고 세 곱 네 곱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까 하는 겁니다. 혹시 한 곱 들고 세 곱 네 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었어? 그럼 그냥 써먹은 거였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80%?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십시오. 자, 일단 1차부터 갑니다. ax 플러스 b 이퀄 빵이 있습니다. 이때의 근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1차니까 근이 최대 몇 개? 한 개 있는 거죠, 한 개. 얘를 근이 뭐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 인수분해 될 것도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2개씩의 곱,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 2개, 3개, 4개, 뭐 이런 게 아예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한 곱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화 나눌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죠. 근데 2차와 3차, 4차에 연관성을 주려고 쌤이 적어놨습니다. 연관성을 주려고. 두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퀄 빵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할 때 근의 공식을 쓰면 뭔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근의 공식 증명판도 있었어, 그지? 그거는 생략할 겁니다. 두 근의 차 공식까지도. 나는 한 곱 들고 세 곱, 네 곱만 하는 근계간만 할 거야, 지금. 그럼 얘네 가지고 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면 식을 작성할 수 있어. 그러니 최고차 a인 거 알고 있고요. 두 근이 x-알파, x-베타 이퀄 빵이므로 전개를 한번 때려보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서 전개하는 방법이 여기가 한 곱이 된다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A의 X. 이게 한 곱의 의미입니다. 왜 한 곱이냐? 한 곱. 쌤이 정의하는 한 곱은 무엇이냐? 한 곱 뭐예요? 하나씩 곱들의 합이야. 뭐가 하나씩이야? 근에. 근이 모든 근을 하나씩 곱해가지고 합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곱도 그 뒤에 있는 3차와 4차를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씩들의 합이야, 그냥.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야. 두 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근의 합. 근데 3차 방정식도 모든 근의 합, 4차 방정식도 모든 근의 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문항상에서는. 다음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우는 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따로 외우게 한단 말이야. 진짜야.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나 때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 저거를 왜 연관성이 없지?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자, 일단 3차, 4차 나오면 이따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맞죠? 아니지! 마이너스로 묶여야죠. 마이너스로 묶여야지. 플러스, 알파, 베타, A는, 요렇게. 쌤이 얘를 지금 하나씩 더해진 거의 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곱해졌다고 뭐 두 개가 곱해진 게 아니야. 하나씩 곱해진 것 모양들의 합인 거야. 얘도 하나만 곱해졌잖아. 그것들의 합. 얘는 두 개가 곱해졌네.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개씩 곱해진 거 하나밖에 없잖아. 둘곱이라고 해봤자, 얘를 둘곱이라고 해봤자 두 개씩 곱해진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곱은 그냥 두 개씩 곱해진 거 하나뿐. 요렇게. 이해돼? 납득이 돼? 나랑 약속이 되냐고.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앞에 있던 곱셈 50편도 잘 될 거라니까. 전개 같은 것도. 3차, 4차 하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이랑 같은 식이라며.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뭔데요? 여기 있는 B가 요거예요. 그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버린 거지. 그래서 이쪽은 근, 이쪽은 개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표현한 거지.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거는 또 똑같아. 3차든 4차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분의 그 다음 차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 얘는 둘곱은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쓸 건데 A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C를. 그래서 A분의 C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3차로 갑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퀄 빵. 근의 알파, 베타, 감마 총 3개가 있겠죠. 3개까지 나올 거죠. 허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면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겠고,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걸 봐. 얘 전개 때릴 겁니다. x 세제곱. 다음 잘 봐봐. x제곱을 뽑을 거야. x제곱을 뽑으면 마이너스 감마가 뽑혀 나오고, x제곱을 뽑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각각 뽑혀 나온다. 마이너스로 갖다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거고, 거기에 a까지 곱해주고 x제곱도 곱해주시면 x제곱의 전개 끝. 다음 마저 전개하고 생각하자고. 플러스. 이번에 x만 뽑을 거거든.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플러스 베타 감마가 되거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거 순서대로 그냥 알베, 베감, 가말의 A의 X 이렇게 되겠지. 다음 마지막으로 전부 다 X 안 뽑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뽑으면 마이너스가 3개 뽑히니까 마이너스 알베감. 거기에 A까지 곱해준 게 0이 되는 거죠.
얘기 되나요? 되는 거 맞아? 진우 졸린 거 아니지? 졸려 보여. 너 졸렸지? 솔직히 얘기해 빨리. 너 지금 눈이 지금 무거워 지금. 간다! 집중해! 중요한 거야. 진짜야. 얘가 쌤이 얘기하는 한 곱이라니까. 하나씩 곱들의 합이잖아. 근이 3개 있거든. 하나씩 곱해졌거든. 지들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하나씩만 곱해졌단 말이야. 그런 것들의 합. 그것을 한 곱. 얘랑 지금 일맥이 상통한단 말이야. 하나씩들의 합인 거야 그냥. 하나씩 곱해진 것들의 합. 그 얘는 2개씩 곱해진 것들의 합이야. 2개씩. 얘네들의 2개씩 곱해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 둘, 3가지 나오는 거잖아. 알파 베타나 베타 알파나 똑같은 둘곱이니까. 이해되니? 얘는 또 뭐야? 3곱이라니까. 3곱. 그러니까 한 곱, 둘 곱, 3곱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약속이 돼요?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로 나눴어 b를. 그지? 다음 이거 그냥 둘곱이라 쓸게요. 둘곱 이렇게. 요거는 a로 나눴어. 누구를? c를. 얘는 a분의 c라고 이렇게. 다음 또 세곱이라 쓸게. 세곱은 마이너스 a로 나눴어. 누구를? d를.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 됐어요? 왜 굳이 구태와 한 곱, 2곱, 3곱 했냐를 이해하면 그게 더 좋아. 왜 저 선생은 한 곱, 2곱, 3곱을 말했을까? 문항상에서 뭐라 그러니까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근데 얘는 a분의 c거든. 근데 얘는 모든 근의 곱이 어때? 마이너스 a분의 d거든. 관계성이 없다 이거야. 모든 근의 합은 똑같이 그래.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근의 곱은 3차, 4차, 5차로 갈수록 얘는 풀마 바뀌면서 모든 근의 곱이 이루어질 거라고.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 근데 얘는 최고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상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4차로 가면 하나가 더 늘어나려고 나오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분의 또 그냥 플러스 상수야. 5차로 가면 마이너스 상수고. 그 관계성을 좀 연결시켜 보고자 굳이 구태여 너네들에게 한 곱, 2곱, 3곱이라니. 쌤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한 거야. 너네들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차, 4차도 쉽게 보일까? 그냥 쳐다봤을 때 3차, 4차 이렇게 뭐 두려움이 없을까? 틀이 그냥 쫙 이렇게 보여야 돼. 3차 봤을 때 얘가 한 곱, 2곱, 3곱 이런 식으로. 한 곱짜리, 2곱짜리, 3곱짜리.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보여지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시작이야 사실. 풀마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4차면 풀까지 갈 거야. 가자고.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이퀄 빵! 얘 그는 최대 4개까지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겠죠? 순서대로입니다. 무슨 문자라 그러지? 또 까먹었어. 자, 아무튼 식도 쓴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식을 작성할 수 있다.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전개 가능함지? AX의 4제곱. 다음, AX의 세제곱이지. A부터 써버릴까? 나 싫어. 여기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마이너스야. 왜요? X가 3개 뽑히면 여기선 마이너스 델타가 뽑힐 거고 마이너스로 묶어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돼. 하나씩 뽑아서 곱한 게 아니라 하나씩 뽑아서 곱한 것끼리 합이야. 여기 한 곱이라고. 한 곱. 무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라고. 델타 이렇게. 거기 A에 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 얘기 돼?
다음 두 개씩 뽑는 거지 이번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있지. 6개. 너무 많지. 근데 두 개씩 뽑으면 어차피 양수잖아. 그 여기 플러스라고 이렇게. 그 여기 그냥 둘곱 쓱 해놓고 뭐야 AX의 제곱 이렇게. 이 둘곱의 의미 알겠어 이제? 돼? 진짜 돼 예서? 되는 거 맞아? 너 돼? 이제 100%야? 얘네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뭐야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 있는 거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서 4 곱하기 3 쌤 12개인데요? 어이 중복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 중복이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조합입니다 지금. 곧 있으면 조합도 배우게 되겠죠. 자 아무튼 6가지를 쓰긴 좀 길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고, 다음 X를 뽑을 거예요. X를 뽑으면 이 베타 감마 델타 총 3개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3개 뽑으면 음수도 3개 뽑히니까 마이너스로 묶여내지겠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세곱이겠지. 세곱 3개씩 곱들의 합이야. 세곱 AX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이제 4곱. 한글을 쓸 때도 반드시 항상 가로를 쳐줘야 돼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줘야 돼요. 다항식의 문자로. 자, 그럼 세곱을, 여기서 세곱을 하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전체 일단 몇 개인데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잖아. 4, 3, 2를 뽑는 거잖아. 그 3개가 공통이면 누구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은 6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도 4가지야. 4가지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적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했어. 그 다음에 알파를 빼야 되겠지 이제. 알파를 빼면 베타, 감마, 델타. 이번엔 베타를 빼면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총해서 4가지라고. 그러니까 문항상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해봐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막히지 말고 아 이거는 세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아시겠어요? 지금 하는 노하우는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죠? 시기 잘 보일 거잖아 이제. 듣나 지금? 이제 내 거. 그 여기에서 또 봐. 한 곱이 얼마? 한 곱이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 둘곱은 a분의 c 플러스야. a분의 c. 다음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서 네 곱은 a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단 말이야. 한 곱은 똑같고 둘 곱도 똑같고 세 곱도 똑같고 네 곱도 똑같아요. 단 얘는 네 곱이 없지. 단 여기서의 둘곱과 여기서의 둘곱은 다르지. 여긴 근이 최대 3개고 여긴 최대 4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둘곱은 이렇게 3개인데 여기서는 둘곱이 6개 나온다 했잖아. 6개. 그지?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감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 한 곱, 둘 곱, 세 곱, 네 곱. 쉽죠? 좀 지울게요. 여기 페이지 2개 있었네? 자, 다음 38번. 아, 별표 2만 개 해두세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 fx는 빵과 fax 플러스 b는 빵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fx는 빵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과연 너희의 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 그러면 f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빵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잘해야 됩니다. 빵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F가 어떤 식이 있을 거야. 어떤 식에다가 알파 집어넣거나 베타 집어넣으면 빵이 돼야 돼. 근데 요 놈과 요 놈을 봤을 때 fx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이미 누가 대입되어 있는 상태야. ax 플러스 b가 대입되어 있는 상태야. 너네들 보기 쉽게 해줄게요. 자, 뭐냐? x 플러스 3이 있어요. 이게 fx야. 근데 이 자리에 이미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고 요런 상태라니까? 요 자리에 이미 너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규칙이잖아. 똑같은 규칙 인정? 똑같은 함수잖아. f는 이게 함수 이름이니까, 그치? 똑같은 규칙을 가진 함수라면 요 자리가 여전히 누가 될 때? x가 될 때 빵 되는 거지. 근데 요 놈의 입장에서 알파가 되면 빵이라며. 그럼 네가 알파가 되면 빵 되는 거지. 너가 알파가 되면 빵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하냐면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면 빵 되는 거야. 그때 너의 x의 값은 어떻게 구해? 요거 정리하면 되지. x는 a로 나눌 거야. 누구를? 너 이항한 거 알파 마이너스 b를 a로 나눌 거야. 베타여도 똑같은 거겠지? 그럼 얘게 또 베타는 얼마겠어? 베타 마이너스 b를 a로 나눌 거야. 근이 이렇게 두 개 되는 거라고. 누구? 너 방정식의 근. 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면 너 방정식의 근은 요거라고. 그래 놓고 이제 문항상에서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야 있잖아. 여기에서 너의 방정식이 이거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면 너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얼마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니까 너랑 더한 거지. A하고 B는 상수일 거지. 그럼 일단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A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4란 말이야. A하고 B는 상수였을 거니까 그것 여전히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답 내면 끝이야. 근데 엿닥으로 배워놓고도 뭔 짓거리 하고 있냐면 여기 식이 나와 있고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해봐야겠어? 식을 작성해봐야겠네 로 들어가. 중3 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는 고등이입니다. 알겠어요? 예제 문제 바로 가봅시다. 봐봐, 저기 4번 5번 할까? 4번 해. fx는 빵인데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r더베는 4고요 r배는 3입니다. 그때 f 2x-1은 빵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한 곱, 둘 곱, 둘 다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 그냥 네가 누가 되면 네가 알파가 되면 빵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 알았어요. x는 누구를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눌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둘을 더한 거 한 번, 뺀 거 한 번 하면 쟤네들을 써먹을 수 있겠네. 그럼 더한 거 한 번은 뭐겠어? 2분의 r 더베 플러스 2는 얘가 얼마나 있으니까 4라 있으니까 6의 반절 3. 그 다음에 너랑 곱하면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얘가 얼마? 3. 얘가 4. 8의 반절이겠지 뭐. 2. 됐어요? 너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지금 둘 다 구한 거라고. 근데 이제 뭐 한다고 너네들? fx가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스빵. 그 다음 어떡하지?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과 곱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는 요렇게 해보자. 괜찮네. 날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근데 여기 내가 너를 대입했다고? 어머 2x-1에 완전 제곱.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지 보이니 지금? 2x-1을 쓱. 그 다음 또 뭐야? 플러스 3a는 빵. 어차피 이럴 거면은 a는 약분시켜도 되겠다.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하는 거야? 모든 근의 합을 얘를 다 전개하는 거야. 전개.
4x 제곱 하나밖에 없네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된. 그 다음 상수 여기서 1 여기서 4 8 빵 끝내. 뭐를? 한 곱 둘 곱. 심지어 이것도 못 써가지고 이제 또 여기서 또 4로 또 나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빵이니까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1 또는 2군요. 두 개 더하면 3이에요? 두 개 곱하면 2예요? 이게 고등지식입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이 F라는 거에서 그 겁먹지 마세요. 이 F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X 들어가면 빵이라며. 근데 알파 들어가면 빵이고 베타 들어가면 빵이라며. 근데 그거 대신 너가 들어갔다며. 그럼 네가 알파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같은 X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X죠. 전혀 다른 X인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될까? 근계가? 근계가 지울게. 5번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다 했습니까? 준호야 별 2만 개 했어? 2만 개. 표시만 했어? 표시했으면 됐어. (2만 개로 당황하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씨. 짜증나. 염색됐네. 자, 다들 이제 쉽게 따라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내년 6월 모의고사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3점짜리. 근데 너네 30문제거든, 모의고사가. 30문제. 그러면은 이제, 객관식이 21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30번까지 있어. 그러면 보통 이제 20번, 21번이 좀 어려워. 4점짜리고, 29번 복소수 나오고, 뭐 30번, 이게 좀 어려워. 4문제 정도가 어렵거든? 그러면 이 4문제가 16점이야. 100점에서 16점 빼면 84점이죠. 그러면 1등급 노려볼만 합니다. 물론 1등급 컷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거거든? 이 4개 중에 이제 3개를 더 하나라도 더 맞아야 1등급 가능한 정도가 될 건데,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고집하기보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 지금 26문제. 그거를 단 하나도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금처럼 이거 3점짜리라 했잖아.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세워서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괜히 난 1등급 하고 싶으니까 제일 어려운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 공부라는 건 진짜 평등하다 그랬잖아. 왜 평등해요? 0.1%나 4%나 똑같은 1등급이에요. 얘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우리 9등급제로 정한 게 그 이유인데. 근데 내신은 어떠냐? 내신은 0.1%나 어디 10%나 똑같아요. 진짜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5등급제로 바꿔? 또 이렇게 했지. 5등급제. 에휴, 진짜. 환장을. 그래서 너네들 1번부터 기본적으로 일단 13번, 14번 정도까지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마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쑥 풀려야 돼. 그 정도야.
그 정도. 이게 첫 장은 네 문제 있거든? 2점짜리 두 문제, 3점짜리 두 문제 있는데, 거기는, 3분 내로, 2분 내로 네 문제를 풀어야 돼요. 2분 내로. 2분도 너무 길다. 나머지 이제 다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다 맞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5등급 출발입니다. 5등급 출발. 물론 이제 이 정도 다 맞을 정도면 뒤에 이제 22번, 23번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출발이고, 그 다음에 17번, 18번부터 조금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조금 어려워지고 20번, 21번 좀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17번 정도까지 다 맞으면은 4등급 출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여기 서술형 다 맞으면은 3등급 뭐 2등급까지도 가능하고, 말한 대로 이 네 문제 빼고 다 맞으면 1등급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30번에 목맬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거 안 틀리면 돼요. 진짜야. 어떻게 하면 다른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을까? 오히려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야. 어려우니까. 시간만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게 뭐, 이거를 애들한테 풀라고 준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맞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너네들 여기서 100점이랑 서울에서 100점이랑 같을 것 같습니까?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아, 나 수학 100점이었는데.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대부분 이제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아, 나 100점이니까 수학 잘해. 들어와, 씨. 못하겠어. 아, 1등급 안 떠. 막 이런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잖아. 아, 나는 내가 100점 맞으면서, 아, 나는 수학 천재야. 막 이러면서 살았어. 야, 다 물어봐.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근데 고등학교 가고 이제 시야가 좀 넓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나 족밥이구나. 그래서 너네들도 지금 점수가 잘 나오는 거에 진짜 만족할 게 없어. 그냥 전국 단위로 봐야 되고, 이제는 더 글로벌하게 세계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국 단위로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니까. 우쭐대지 마십시오. 100점이라고. 진짜 100점이 아닐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혹시 시간 많이 남았니? 계속해도 되겠죠? 최대 최소는 쌤이 이제 연립할 게, 연립이래. 얘기할 게 많은데, 2페이지만 더 넘겨보시면 고차 근계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여기 있니? 앞에 있었어야지. 그죠? 그거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거, 이거 내용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저기 세 곱도 다 적어놨네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쌤이 만들어 놓은 거는 2차 부등식까지밖에 없어서, 2차 연립까지밖에 없어서 얼마 안 남았어. 최대 최소를 간단하게만 살짝쿵만 배우고 갑시다. 알겠죠? 마무리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n 최소. 자, 이거는 맥시멈이어서 라지 m. 이거는 뭐겠어? 미니멈이어서 스몰 m 썼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세요. 앞으로 대문자 m을 썼다? 최대값. 세문자 m을 썼다? 최소값.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때도 있고 평균이 될 때도 있겠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2차 함수의 이런다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고린 형태가 있겠죠. 그치? 함수값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대한 함수값도 있을 거고 이때에 대한 함수값들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2차 함수가 아볼의 형태라면 누구는 존재해요? 최소는 존재하죠. 하지만 최대는 존재해요, 안 해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위볼이 있다라면 누구는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y축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함수값이야. y축의 함수값. 이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는 상태로 올라온 애들이 간혹 있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어떤 게 최대고 뭐가 최대라는 말이고 뭐가 최소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의 값들 얘기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0, 1, 2가 있으면 0이 최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떨 때 최소냐면 여기를 지날 때잖아. 이게 뭔데? 이게 뭐야?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식에서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전에 좀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축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할 때는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2만 개 했습니까? 20만 개로 바꾸세요. 얘는 고3까지 그냥 물고 뜯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등장하든지 어떤 2차가 나왔을 때 최대값을 구해야 되면 요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고1 개념이 고1 쪽으로만 봤을 때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가면 또 쉬워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굉장히 중요하고 고1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알고 고등학교를 2학년을 가야 되는 그러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쌤들 이거 중3 때 있었어. 조금만 있었어.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아예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와 버렸어요. 최대 최소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왜냐면 아볼일 때는 뭐 최소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뭐 하고 싶냐면 범위를 주고 싶은 거야. 2차 함수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때 최소도 존재하고 최대도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이제 축을 포함하는가 축을 포함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축을 포함하면은 반드시 무조건 축에서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축을 포함하면.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 빨간색 범위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빨간색 범위 내에서는 너가 최소, 너가 최대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범위가 최대 또는 최소를 가져간다. 또 이렇게 돼도 그렇게 된다. 그거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씩 예제 문제를 가면서 이제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아까 혁이가 말한 대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긴 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4니까 1의 완전제곱이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나오고 2가 나오니까 죽여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써주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정답은 요거겠지만 어느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때 누구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 버릇하세요. 누구 때 최소값, 누구 때 최소값, 최대값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얘도 문자가 될 거고 얘가 문자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꼭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최대 또는 최소 이제 하나씩만 있을 거잖아. 그래서 저거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주어질 거거든. 범위가 어떤 범위가 주어질 거냐면 2-1번을 볼게요. y는 요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써져 있죠. 모든 대화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범위에 포함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관찰을 한다. 존재 위치 범위를 명확하게 모를 때는 경우를 나눠 차례대로 푼다.
그러니까 그 존재 위치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은 숫자지만 문자로 가려질 수도 있어. 또 범위들도 가려질 수도 있어. 그걸 찾는 게 수학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려놓은 거를 하지만 결국에는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봐야 돼요. 의미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 파악. 자, 얘는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겠죠.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쌤만 따라 해봐. 쌤 따라하면 오히려 더 쉬워. 아니, 이렇게 편한 사람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아볼이죠. 아볼 딱 그려. 그다음 뭐 추계방정식 그리세요. 추계방정식 얼마입니까? 좀 더 크게 할까요? 좀만 더 크게 할게. 추계방정식 얼마? x는 1이죠. 마이너스 2배분의 너. 그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아니면 여기 바꿔놨으니까 1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 다음에 범위가 요거라며. 그럼 x축이 어디든 있다 쳐. x축이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2, 3, 4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 그지? 그럼 뒤로는 0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내가 x는 0에서 0 이렇게 쳤다 쳐. 그러면 얘가 평행하게 이렇게 갔을 때, 수축과 평행하게 갔을 때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는 2겠죠.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인정하나요? 그렇다면 0에서 4까지라는 말은 4는 위에다 적으시면 되겠지. 그럼 내가 관찰해야 될 함수는 요거에서 요거기 때문에 너에 의해서 요것만 관찰하는 거야. 그럼 누구 때 최소값? 1일 때 최소값, 누구 때 4일 때 최대값. 대입하는 거야 이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겠고 4 대입하면 9에서 4 빼니까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 나머지 나머지 이 파란색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는 것.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또 있어. 어디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내려가면 여기가 원점이겠고 내려가면 여기가 2겠고 내려가면 여기가 좌표가 1이 있고 내려가면 여기가 4겠지 뭐. x축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면 0이겠고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은 x로 바라보는 거야. x. 얘 x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함수값은 y로 바라보는 거니까 x의 값이 정해지면 함수값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있습니까? 없는 거 맞아요? 자, 한 2문제만 더 할게요. 뭐라고 써놨냐면 1번에 함정에 대한 변형이라고 돼 있어. 함정이래. 함정. 뭐야? 위볼 쓱. 추계방정식 얼마? 얼마? x는 1.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 x는 1. 다음 2에서부터 4까지래. 그럼 2는 이런 데 있지 않을까? 2 여기. 4는 더 내려가야겠죠. 1에서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함수는 누구만 관찰하는 거야? 얘만 관찰하는 겁니다. 함정이라며. 뭐가 함정이냐면 2일 때 함수값은 가져요. 4일 때는? 4일 때 함수값은 없어요. 왜 없어? 그 말은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가지죠. 하지만 x는 4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왜요? 4가 대입될 수가 없거든. 그럼 4보다 조금 더 작으면 되나요? 작으면? 뭐 마이너스 3.9면 되나요? 4보다 작은 것은 우리는 찾아낼 수 없어요. 쌤 마이너스 3.999 아니지 3.999 이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뒤에 팔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또 그거보다 또 크고 얘보다 작은 건 있잖아. 3.8888 9999 하다가 얘가 98 얘가 더 작은 건데 더 크고 얘보다 작은 건데 그지?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고, 정할 수가. 쌤, 그건 계속 999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999 하면 4지. 알고 있죠? 0.9의 순환은 1이라는 사실. 너 왜 피해, 눈을? 알고 있는 거 맞아? 0.9의 순환은 1입니다, 1. 0.999 이러고 있으면 1이야. 왜냐면 얘하고 1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쌤 멈추면 되지 않나? 아, 못 멈춘다니까? 그거 더 가면 되잖아. 무한하니까. 하나 더 가면 되고 하나 더 가면 되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야, 아무튼 4일 때 함수값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을 뭐라고 쓰고 틀리는 거야 이제. 이때 최소값 쓰라 그러는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8에 8이니까 0이요 이러는 순간 틀린 거라고. 무슨 말 되니? 조심해야 돼요. 아, 물론 이런 함정 문제에는 앵간에서는 안 나오는데 너네들의 교육 차원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앵간에서는 안 나와요. 이번엔 범위를 조금 가려볼까 써있죠. 조금 가리는 거야? 다 가렸죠?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추계 방정식 얼마? 범위가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떡하지? 얘기는 아까 다 됐는데. 그 내용 박스 40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추계 방정식의 존재 위치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모를 때는 뭐 한다? 경우를 나눈다. 어떤 경우를 나누겠다 이런 거냐면 A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 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크다라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도 아니니까 좀 쉬워.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이러면 되겠지. 1번이라면 최소 이 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축에서 반드시 최소값을 가질 거고 2번이라면 2번 이 A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1번이라면 2에서의 최소값이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가져요. 2 집어넣어. 4 9에서 8 빼 1 이런 식으로.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죠. 맞지? 다음 두 번째, 여전히 2에서 최대값 여전히 못 지나고 정할 수 없고 x는 누구 때 최소라고? a 때 최소라고. 얼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 이제 문제가 덜 써져서 그래. 내가 이거에서 최소값이 뭐일 때 a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최소값이 1이면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응용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더 하겠다라는 겁니다. 멈춘 게 아니라 저기에서 뭐 얘가 최소값이 누가 될 때 뭐 0이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그때 A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오마 되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좀 찐득하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뭐 가우스 방정식이나 그런 것들 좀 연습해서 오시고 절대값 그래프 방정식 있죠? 한 번씩은 더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요시도 어저께 영상 곧 올라갈 거니까 꼭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꼭 공부를 해서 와야 돼요. 알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곧 있으면 이제 토요일에 기출도 볼 거야. 끝이야. 끝 가도 돼.